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8장 할 차례죠. 일반 물리학 기초 8번째 8장 회전 평형과 회전 동력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7장에서 회전 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들 했어요. 근데 이제 7장에서 했던 것은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 어떻게 기술할 거냐, 회전 운동을 기술하기 위한 변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에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8장에서는 그런 회전 운동이 왜 일어나느냐, 회전 운동의 원인이 뭐냐, 동력, 힘에 관한 것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그 뉴턴 역학에서 힘이 가해지면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운동 상태 중에 병진 운동은 알짜 힘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회전 운동일 때는 어떤 형태로 뭔가가 적용이 돼야 회전 운동이 변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내용하고 연관이 돼서 물체의 평형에 대한 얘기까지, 일반적인 평형 얘기까지를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그 회전 운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바로 토크라는 건데, 돌림힘, 토크. 예, 토크에 대해서 바로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토크는 어떤 상황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지금 이 앞에 그림은 그 하나의 예일 뿐이에요. 좀 더 일반적인 것은 이거보다 보편적인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토크에 대해서 가장 쉽게 정의하는 방법은 이 그림이나 이 그림처럼 문을 여는 겁니다. 문이 있고, 위에서 본 그림, 문에 손잡이가 있고 경첩이 달려있죠. 축이죠. 그래서 문을 밀면은 이 문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거나. 그래서 회전이 일어나는 건데, 이때 이 회전이 일어나는 축이 어디냐? 이 경첩이 고정된 축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정된 축이 있고, 이때 문을 여는데 힘을 어떻게 가느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삐딱하게 F라는 크기의 힘을 가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으로부터 힘을 가한 지점이 R 벡터로 표시되더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일단 이 그림만 딱 보면은 이 문은 어디로 열리겠어요? 이 힘을 위쪽으로 가했으니까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문이 열리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문이 안 열리죠. 맞죠? 문을 팽팽하게 당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각으로 힘을 가했을 때도, 이때도 문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열리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는 게 뭐죠? 이렇게 여는 거하고 이렇게 직각으로 여는 거하고 언제 문 열기가 더 쉬워요? 실제로 문을 열 때 보면 다 무의식적으로 직각으로 힘을 가하죠. 그래서 똑같은 위치에 힘이, 똑같은 크기의 힘이 가해지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 힘의 방향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정도가 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토크의 크기를 정하는데, 이러한 토크의 크기는 이제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원점, 좌표축의 원점. 원래는 원점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우는 요 범위 안에서는 실제 물체의 회전은 고정된 회전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축에 대한 것으로 토크의 기준을 삼는다,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보편적인 정의로는 토크는 점에 해당하는 거예요. 축이 아니라, 직선이 아니라 한 점에 해당하는 건데, 일단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축에 대한 것으로 생각을 할게요. 그래서 회전축이, 여기 회전축이다. 그럴 때 힘을 이렇게 가했다. 그러면 요 힘에 의해서 이 물체에 생기는 토크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힘의 크기 F, 그 다음에 축으로부터 힘이 작용한 작용점까지의 변이 R의 크기, 예, 그 다음에 사인 세타를 곱하는데, 세타는 R과 F 사이의 각도를 사인 세타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RF의 사인 세타, 이것이 토크의 기본 정의식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사실 이 식을 그냥 외우는 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적용할 때 바로바로 물리적인 어떤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사인 세타를 F랑 같이 묶어주면, 그러면 요렇게 힘이 작용했을 때 요 힘을 분해하는 거죠. 분해해서 수직한 성분, 나란한 성분으로 그렇게 분해했을 때 사인 세타의 크기는 바로 요 수직한 성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R에다가 R과 수직한 성분의 힘의 크기를 곱한 것, 이것이 토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F는 그대로 놔두고 사인 세타를 R에다 갖다 붙이면, 자, 그 상황은 뭐냐면 힘의 연장선을 긋는 겁니다. 힘의 연장선을 긋고 축에서
연장선까지 수선의 발, 수직하게 선을 내려 그으면 이때 요 수선의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바로 요 값이 R이니까 R에다가 세타, 그래서 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D라고 따로 표시한 건데 요것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축에서 힘의 연장선까지, 작용선까지 수직하게 팔을 뻗어서 잡아낸 팔의 길이, 그래서 모멘트 팔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제일 토크를 그냥 식을 외우는 게 좋은 방법은 힘 곱하기 모멘트 8. 알겠죠? 힘 곱하기 모멘트 8. 그것이 토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때 모멘트 8이 뭐냐? 힘하고 수직한 거리다 하는 것. 그래서 모멘트 8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힘을 분해하든 힘과 변이 벡터가 둘 다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두 벡터의 곱에서 수직한 성분끼리 곱이다. 알겠죠? R과 수직한 F를 찾든지 아니면 F와 수직한 R을 찾든지 수직한 성분끼리의 곱이다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크가 이 경우에 지금 R과 F가 직각이죠. 직각으로 힘을 가했을 때 토크의 크기는 R 곱하기 F가 되는 거고, 요 값이 바로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의 토크가 작용하는 거다. 따라서 토크는 작용점이 정해지고, 그러니까 기준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도 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고 방향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이 경우는 사인 세타가 0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때는 힘이 작용했어도 토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과 토크가 동일한 것이 아니죠. 그죠? 예, 단위도 다르고 단위는 뉴턴 곱하기 미터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하지만 토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를 구해라 그러면 먼저 힘을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점을 확인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토크를 정했는데 토크도 사실은 벡터예요. 벡터이기 때문에 부호가 있거나 방향을 정하는 건데 일단은 고정축에 대한 회전이라고 생각하면, 축이 고정돼 있다. 그 축에 대한 회전을 얘기할 때는 회전 방향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키면 그때는 플러스. 그죠? 아까 문 열 때처럼 문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힘을 가해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을 일으켰죠. 이때는 토크의 방향을 부호를 플러스로 잡고요. 반대로 문이 있는데 힘을 이쪽으로 가해서 시계 방향의 문이 돌아가게 회전을 일으켰다. 그럴 때는 마이너스. 그래서 일단은 고정축에 대한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각도에 대해서도 각속도가 축 방향이었잖아요. 오른손 교치. 그래서 토크도 사실은 방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토크의 방향을 알아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토크의 방향에 대해서 벡터니까 확인을 하고 가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른손 법칙은 항상 오른손을 펼쳐서 펼친 오른손이 감기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곡선 방향, 감기는 방향이 있고 나머지 엄지손가락이 펴지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손에서 먼저 오른손을 R 방향을, 그러니까 기준점에서 힘이 작용한 작용점까지의 변이 벡터 R 벡터 방향으로 오른손을 펼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오른손을 힘 쪽으로, 힘 벡터 쪽으로 감아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기준으로 보면 그 지금 볼트를 조이고 있는 거죠. 렌치를 이용해서 볼트를 조이는데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렌치를 밀어서 이쪽 방향으로 돌리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렇게 돌릴 때 지금 R이 어떻게 돼요? R이 여기서 요 방향이 R이죠. 그래서 R 방향으로 오른손을 펼친 다음에 흰 방향으로 감아주면, 그죠? 자, 근데 이게 지금 평면이에요. 그림에서 볼 때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R 방향으로 감아서 향해서 흰 방향으로 돌려주면 엄지손가락 방향이 토크 방향이다. 알겠죠? 그래서 뭐랑 똑같아요? 각속도 방향이랑 같은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각속도는 축에 대해서 정의된 거고, 토크는 애시당초 축이 아니라 이 점에 대해서 정의된 거예요. 그것이 약간 다른데, 점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더 얘기를 안 할게요. 일단은 축과 같은 식으로 생각하자 하는 거죠. 그래서 토크도 방향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건데, 토크의 방향을 벡터적으로 고려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냥 부호 갖고 얘기하면 돼요. 다 고정축에 대한 회전이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토크도
벡터이면서 더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짜힘을 힘을 다 더해서 알짜힘을 구하는 것처럼 토크도 알짜 토크를 찾아낼 수가 있다. 정의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토크를 다 더해라 하는 거죠. 더하는 건데 원칙은 벡터적으로 더하는 거지만 고정축에 대한 거라면 이제 벡터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 반시계냐 시계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힘에 대해서 알짜 힘이 0이면 물체가 힘에 대해서는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토크에 대해서도 알짜 토크가 0이면 알짜 토크가 0이다. 그러면 물체의 회전에 관해서는 마치 물체가 병진 운동을 할 때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회전 운동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 속도가 각속도 오메가가 또는 정지해 있거나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하면은 정지해 있거나 또는 속도가 일정했었어요. 속도 일정 이건데 이거에 대응되는 것이 알짜 토크가 0이다 그러면 역시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각속도가 일정하다. 요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치 뉴턴 제1법칙처럼. 근데 원래 뉴턴 제1법칙은 병진 운동에 대해서 적용이 된 거고 요거는 물체의 강체의 회전에서 토크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